B2C 내지는 B2B 정도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나한테 와닿는 게 있고 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뭐 한우 그런 많은 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해야지. 컵 하나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컵 받침하다가 안 되면은 쟁반 하다가 안 되면은 의자하다가 안 되면 이러면 세월 다 가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요? 나만 얘기하니까 굉장히 썰렁한데요. 자, 저는 이제 그 이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자꾸 끊기더라고요. 직원들은 제가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 유료로 전환됐죠. 유료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다음 달부터인가요? 아니 2만 됐어요. 네, 2만 원 됐죠. 유료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2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필요하신 말을 주워 듣고 혹시라도 궁금하면 그때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막 연속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대1 컨트롤이 더 중요해요. 4명밖에 없는데 5분밖에 없는데 뭐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 하이 클래스 수업이죠. 그러니까 막 물어보세요. 사업은 몸으로 움직인 뒤 머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냥 내 경험인데요. 저도 머리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머리를 쓰지만 결국은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그 안에서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또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뚝딱하고 뭐가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열심히 일하는 건요. 새벽 4시까지 상품 올리기.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 이내에 상품들을 수거해오기. 구매해오기. 정해진 날짜 요일에 가서 신상품을 찾아내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포장하고 밤 11시 넘어가면 이제 조용히 앉아서 전화가 안 울리니까 조용히 앉아서 물건을 파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한 5년 하니까요. 말 그대로 도가. 이거 뭐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물건을 올리는데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5년 동안 나한테 물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올리고 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픈마켓에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없애버리게 되더라고요. 장사를 어쨌든 잘 하려면 기초적인 몸으로 움직이는 걸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는 방법 없습니다. 내가 영업을 뛴다, 셀러리면서 거래처를 막 계속 다녀야 돼요. 계속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오다를 따내보면서 뭔가 감을 찾아가면서 이런 데는 가면은 되더라,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더라. 이건 감을 느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 가면 될까 안 될까 점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어라고 올려보는 겁니다.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막 올려보면 어쪽이 잘 팔려. 그럼 그때에서 그쪽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합니까? 그런 한계가 있죠. 또 다른 데 계속 개발입니다. 개발. 여기도 올려보고 저기도 올려보고 막 올려보고 이상하게 여기를 올려도 저는 산업 공부에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공부를 산업 공부에만 올렸거든요. 알고 봤더니 자동차에도 많더라고요. 자동차에도 많더라고요. 저 선글라스 우리 팔잖아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선글라스 가장 많이 팔았을 거예요. 초기에. 엄청 막 성행하다가 내가 뭐 버려버렸는데 왜 버렸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시 합니다. 여기 친구가 공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 그냥 뭐 물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갖다다가 이제 팔고 있는 건데 눈만 하려다 갑자기 선글라스 이렇게 네? 선글라스를 난 선글라스 콘에서만 팔았거든요. 내조용품 콘에도 있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아니 무슨 자전거 콘에 선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갔더니 얘네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던 거지. 얼마 전에 만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자전거 용품을 팔다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건 뭐냐? 어쨌든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내가 팔 곳이 없나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몸으로 뛰어야 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경력이 축적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능숙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전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업의 핵심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실패가 있는 반면 망하기 위한 실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를 했으니까 망해서 그 사람이 도태되는 거죠. 사업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말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운빨 좋아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후에 망합니다. 반드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 분야라는 게 이 분야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상품들을 이 많은 사람들과 상대가 어떤 마인드로 나한테 접근하는지 단수가 몇 단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언제까지 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오다가 빵빵 터지고 그 오다가 실패 없이 공급이 된다?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장애인 단체에 제가 12월까지 해서 무릎 담요를 한 20만 장 가까이 팔았을 거예요. 해마다 지금 파는데 저희는 공장을 하나 아예 계약을 해서 만드는데 12월 말에 이제 그쪽 재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한 7만 장 분량 재고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재료를 많이 사다 놨냐 그랬더니 그쪽 사장이 하는 말이 도매토피아에서 이번에도 성장이 좀 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좀 해놨다. 그러니까 난 나도 오다 면적 보면 어떻게 20만 장 나가는데 27만 장분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양 판매를 단가를 약간 올려가지고 그래서 3만 장 정도가 더 누적이 돼가지고 10만 장 정도가 재고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료가 그래가지고 남아있길래 저희가 12월 말에 그냥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그 수입 원가로 그걸 저희는 정밀 도착가라고 우리가 명을 하는데요. 정밀 도착가로 풀자. 그래서 GTQ라는 란을 하나 만들었어요. 메인에다가 거기에 무릎 담요를 7만 장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12월 말에 미친 거죠. 12월 말에 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재고를 파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거 GTQ 하면은 나간다. 그동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7만 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메인에다가 뭔가 12월 말에 7만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7만 장이면은 돈이 꽤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다. 엄청난 돈인데 거기 재고 털어주려고 저 털어줘야 되는 것도 의리죠.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7만 장도 8월달까지 가져가 보세요. 눅눅 뜯겨서 잘못돼 버리면 못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7만 장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 시장을 안 팔아왔으니까 7만 장 가져와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중국인인데 이 코너를 만들었다 메인에다가 노마진 여기에 무릎 담요를 제가 올렸습니다. 없죠 무릎 담요 7만 장 다 팔았습니다. 이제 GTQ 없잖아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정상만 7만 장 팔고 2만 장인가가 하고 이제 만 장 남은 거는 이제 정상 물량으로 GTQ 내리고 이제 정상 마진으로 올려서 다시 파는데 이때 제가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3만 장을 납품했습니다. 3만 장을. 샘플 다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디자인 다 넣고 그래서 만들어서 3만 장을 납품을 했는데 그램수가 미세한 그램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0ml 정도 나가거든요. 220ml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서 물어봤더니 원단까지 올라가지고 250을 220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두 개를 같이 놓고 막 해보지 않고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안 그래요. 근데 난리야, 좀 황무장 뒤집어졌죠. 2만 장 돈 하나도 안 주게 돼요. 30% 줬거든요. 계약금은 70%안 주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 어떻게 가져? 인스타에 장애인협회 달려 있는데 말도 안 되죠. 거기는 돈도 안 주고 아예 그냥 거꾸로 3배 보상을 하래요, 우리한테. 이거 완전 황당한 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뭐 하고 뭐 무릎 닦는 것은 아무런 다친 이상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쪽에서 마지막 카드를 땄더니 30% 깎아줘. 오케이. 공장에 20% 손해, 우리 10% 손해. 30% 닦았고 3만 장 갚아놓고 머릿속에서 지웠죠. 왜냐면 다른 일 못하니까. 열받아서 하겠어요? GTQ 수입 원가의 정도인데 30%가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패들, 잘못되는 경우들은 늘 있다. 도메토피아니까 좀 매출 규모가 있으니까 3만 장 잘못 들어가도 1만 장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줬다 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 작업하는데 3만 장 납품했다가 그 중에 30%를 돌려받으니까 그것도 B2B 거래를 했는데 마진이 얼마나 된다고? 적어도 15%는 내가 날린 거거든요. 돈이 1,500만 원 타고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즉 실패는 사업에 반드시 따라다니는데 실패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내가 의기소침해질수록 좋고, 많이 내가 기름기가 빠질수록 좋습니다. 많이 의시되는 게 없어지고 많이 돈 벌 생각이 없을 때 그때쯤부터는 좀 더 진지하고 사실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업을 바라보게 된다. 돈, 매출 1억 이런 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1억을 보고 가지만 그 안에 과정들이 정말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짜잘한 실패, 10,000개짜리보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100개짜리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기반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 뭐 뭔가 문제 생기는 것들을 막 한겨서 적으세요. 자기 수첩에다. 자기 수첩에서 적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이럴 땐 경우 수에 너무 많아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언젠가는 그 경우의 수가 내 머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이거 할 땐 요거 조심하고 요거 할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계약금을 70% 받아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래 이건 밀어줄 수 있다. 내가 번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실패, 크게 말하면 실패고 자잘한 문제들 항상 그거에 정면으로 진실되게 부딪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왜? 다른 걸 따라 우리는 생활용품 판매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용품은 너무나 다양해서 나는 모른다,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잘 몰라요. 다음. 잠깐 쉴까요? 네, 5분만 쉬죠. 창업 과정이요. 네. 이거 보니까 정착 지원금 문제 있더라고요. 무슨 정책? 보니까 지원금 같은 것들 돈을 주냐고요? 써 있더라고요.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한번 보셔볼까요?
매출 장려. 매출 장려금. 매출 장려금이라는 건요, 매출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상품은 저가에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 매출 장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하고 또 6개월 네. 뭐 이렇게 교육비를 내고 이런 거라고. 네, 하고 계속 남아서. 아까 그래서 질문 한번 해봤는데 확인하게 그뭐 연수도 이렇게 사장님께서 생각하신다고. 연수는 필수예요. 예. 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하는 사업이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